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 그래요?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뭐 BH에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예. 뭐 그때도 MBC 보도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내용 등의 문건을 VIP,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 그래요?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뭐 BH에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예. 뭐 그때도 MBC 보도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징하는 영문 약자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재수 사령관의 발언을 담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을 하고 뭐 당시 실종자들을 뭐 수장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이 보고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MBC가 입수한 기무사의 2014년 7월 6일 회의록을 보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TF의 주요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VIP까지 보고되는 만큼 보고서에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도 있는데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군 간부들에게 이 세월호 현장 수습, 유병헌 검거 모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VIP께서 휴가를 못 가시고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못 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유병헌 검거, 세월호와 관련된 꿈도 꾼다. 유병헌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기무사가 유병헌 검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유병헌 씨가 군인도 아닌데 말이죠. 네네. 예. 이게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뭐 이게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이재수 사령관은 유병헌을 체포하는데 뭐 전력을 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기무사는 이 천안함 유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하자라는 방안도 논의를 했고. 천안함 유족을 이용해서? 네네. 그분들을 이제 동원해서 설득을 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분들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세월호 유족을 설득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이 천안함 장병 용사들이 안타깝게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예. 뭐 그런 점을 매개로 예. 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뭐 마음을 뭐 단단히 먹으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더 이상 일 네네. 키우지 말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득하라고 인정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 사망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참. 네, 물론 이 천안함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그 알아본 결과 예. 뭐 천안함 유족들은 그런 제안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속에 있었던. 네네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계획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 한편으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주말까지 시간을 내 보고하러 와놓고는 이것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 청와대로부터 질책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검경도 아니고 이 기무사에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네. 이 대체 세월호 여론을 무마하는데 왜 군까지 동원을 한 것인지 네, 좀 의문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었던 모양이죠. 네. 뭐 그런 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무사에서 좀 본래 임무도 아닌 것을 네. 네, 이렇게 나서서 좀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기무사가 본래 임무도 아닌데 말이죠. 이 촛불 시민들을 네네. 제압하려고 한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네, 그렇습니다. 뭐 계엄령을 내린다고 하고. 예. 네. 그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왜 자기들이 치안 걱정을 해요, 후방에. 네. 그러니까 군과 이 뭐 국내 정치가 분리가 된 지 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균님,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돈돈 브리핑 시간 들렸으면 좋겠어요. 상근이 형, 이렇게 보내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상근 기자도 네. 드루킹을 둔 모양입니다. 아니요, 지인은 아닌데. 지인 아닙니까? 네. SBS 밑에서만 뵙겠습니다. 기념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조작해요. 네.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도 이 군과 관련된 소식인데, 예. 이 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인 이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 국정원이 그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설이 있었는데 군이 왜 나와요? 네, 국정원이 이제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과정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국군 정보사령부가 야. 관여했다. 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 이거 뭐 손 안 댄 데가 없네요. 네, 예. 이쪽은 기무사령부, 저쪽은 정보사령부 예, 이렇게 예. 아주 뭐 그냥- 나눠져 있는 건데 예. 자꾸 이런저런 논란에 지금 군이 등장하고 있는 모양이라 별로 그 싸죠 느낌이.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른바 류경식당 집단 탈북은 국정원을 넘어서 이게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으로 네, 확산이 될 뭐 전망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이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귀국을 해서 굉장히 좀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의혹도 많았고 예, 예. 그래서 예.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군 정보사령부는 어떻게 개입했어요? 네,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류경식당 지배인과 이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이 식당을 빠져나와서 네. 이 상하이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상하이에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이 상하이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이 그 정보사에서 관여하고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어. 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정보사가 일을 벌리고 국정원이 마무리했다라는 것인데, 뭐 일단 지금 의혹이긴 합니다. 관련 증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게 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국가정보원과 이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체에서 기획을 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지금 드린 말씀이 없다. 그리고 통일부도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예, 예, 예. 군이 움직였다. 그리고 뭐 탈북 문제에 관여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너저분합니다. 예. 네. 너저분해요. 예, 예. 납치를 합니까?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이 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좀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네. 분도 있고, 예, 예. 네. 사실이라면 진짜 납치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참 그래요. 뭐 이것이 납치가 아니라 진짜 저기 뭐야 자발적인 탈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정도예요. 네. 너무 창피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이 왜 개입을 했는지, 예. 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개입을 없는 안 상황이죠.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뭐 무슨 온갖 군데 다 개입을 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군 과거사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은 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기무사뿐만 아니라 정보사까지 개입을 했다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회 모든 문제 곳곳에 다 군이 관여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네. 네. 책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할 테고요. 네. 누군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 교훈이 없다면은 이게 또 다음에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유엔이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나 국내로 반입됐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보도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그리고 10월 11일엔 포항항에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북한이 뭐 원산과 청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이제 다른 배로 옮긴 다음에 네. 그 배가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6천만 원어치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북한산 석탄은 북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이 석탄을 은밀히 수출하는 그런 의심되는 과정에 지금 이용이 된 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애초에 북한 석탄이 뭐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알고 어허. 올해 초부터 이를 인지하고 네. 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 북한의 이런 광물들, 네. 이게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뭐 유한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벌어진 일은 작년 일인 거 아니에요? 네, 작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검경도 아니고 이 기무사에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네. 이 대체 세월호 여론을 무마하는데 왜 군까지 동원을 한 것인지 네, 좀 의문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었던 모양이죠. 네, 뭐 그런 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무사에서 좀 본래 임무도 아닌 것을 네. 네, 이렇게 나서서 좀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기무사가 본래 임무도 아닌데 말이죠. 이 촛불 시민들을 네네. 제압하려고 한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네, 그렇습니다. 뭐 계엄령을 내린다고 하고. 예. 네. 그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왜 자기들이 좀 치안 걱정을 해요, 후방에. 네, 그러니까 군과 이 뭐 국내 정치가 분리가 된 지 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균님,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돈돈 브리핑 시간 들렸으면 좋겠어요. 상근이 형, 이렇게 보내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상근 기자도 네, 드루킹을 둔 모양입니다. 아니요 지인은 아닌데, 지인 아닙니까? 네, SBS 밑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기념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조작해요. 네,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도 이 군과 관련된 소식인데, 예. 이 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네, 그래요?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뭐 BH에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예. 뭐 그때도 MBC 보도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내용 등의 문건을 VIP,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래요?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뭐 BH에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언급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예. 뭐 그때도 MBC 보도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징하는 영문 약자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재수 사령관의 발언을 담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을 하고 뭐 당시 실종자들을 뭐 수장안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이 보고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MBC가 입수한 기무사의 2014년 7월 6일 회의록을 보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 세월호 TF의 주요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VIP까지 보고되는 만큼 보고서에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도 있는데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군 간부들에게 이 세월호 현장 수습, 유병헌 검거 모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VIP께서 휴가를 못 가시고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못 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유병헌 검거, 세월호와 관련된 꿈도 꾼다. 유병헌 식당인 이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 국정원이 그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설이 있었는데 군이 왜 나와요? 네, 국정원이 이제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과정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국군 정보사령부가 야. 관여했다. 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 이거 뭐 손 안 댄 데가 없네요. 네, 예. 이쪽은 기무사령부, 저쪽은 정보사령부 예, 이렇게 예. 아주 뭐 나눠져 있는 건데 예. 자꾸 이런저런 논란에 지금 군이 등장하고 있는 모양이라 별로 그 싸죠 느낌이.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른바 류경식당 집단 탈북은 국정원을 넘어서 이게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으로 네, 확산이 될 뭐 전망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이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귀국을 해서 굉장히 좀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의혹도 많았고 예, 예.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군 정보사령부는 어떻게 개입했어요? 네,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류경식당 지배인과 이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이 식당을 빠져나와서 네. 이 상하이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상하이에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이 상하이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이 그 정보사에서 관여하고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정보사가 일을 벌리고 국정원이 마무리했다라는 것인데, 뭐 일단 지금 의혹이긴 합니다. 관련 증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게 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국가정보원과 이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체에서 기획을 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지금 드린 말씀이 없다. 그리고 통일부도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예, 예, 예. 군이 움직였다. 그리고 뭐 탈북 문제에 관여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너저분합니다. 예. 네. 너저분해요. 예, 예. 납치를 합니까?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예.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좀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네. 분도 있고, 예, 예. 네. 사실이라면 진짜 납치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참 그래요. 이 뭐 이것이 납치가 아니라 진짜 저기 뭐야 자발적인 탈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정도예요. 네. 너무 창피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이 왜 개입을 했는지, 예. 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개입을 없는 안 상황이죠.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뭐 무슨 온갖 군데 다 개입을 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군 과거사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은 네, 아 이번에도 대충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때문에. 뭐 기무사뿐만 아니라 정보사까지 개입을 했다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회 모든 문제 곳곳에 다 군이 관여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네. 네. 책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할 테고요. 네. 아 누군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 교훈이 없다면 한번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기무사가 유병헌 검거를 할 일이 없잖아요. 유병헌 씨가 군인도 아닌데 말이죠. 네네. 예. 이게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뭐, 이게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이재수 사령관은 유병헌을 체포하는데 뭐 전력을 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기무사는 이 천안함 유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하자라는 방안도 논의를 했고, 천안함 유족을 이용해서
네네. 그분들을 이제 동원해서 설득을 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분들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세월호 유족을 설득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이 천안함 장병 용사들이 안타깝게 이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예. 뭐 그런 점을 매개로 예. 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음. 뭐 마음을 뭐 단단히 먹으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더 이상 일 네네. 키우지 말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득하라고 인정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 사망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참 근데 물론 이 천안함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그 알아본 결과 예. 뭐 천안함 유족들은 그런 제안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 있었던 네네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계획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 한편으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주말까지 시간을 내 보고하러 와놓고는 이것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 청와대로부터 질책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